3교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5페이지 세 번째 수용액에서의 이온 화합물. 대부분의 유기액체와 대조적으로 물은 이온성 화합물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한 용매 작용을 합니다. 소금과 같은 격자형으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매우 안정화된 이온 화합물들도 물에 쉽게 용해가 됩니다. 이는 물 분자의 정기적 음성을 띠는 쌍극자와 이온 화합물의 양이온과 작용하고, 또 반대로 물 분자의 정기적 양성을 띠는 쌍극자와 이온 화합물의 음이온과 작용하여서 수용액 내에서 수화되어서 배양된 물 분자로 둘러싸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있는 그림,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이 나트륨과 같은 경우에는 NA와 CL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이것이 각각의 이렇게 분리되면서 물이 둘러쌉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화 껍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에서처럼요.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첫째, 이렇게 수화되어서 물 분자로 둘러싸여 수화 껍질을 형성하는 과정은 에너지 측면에서 선호되는 반응이다. 이 말은 안정화된 반응이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아랫줄, 둘째, 물 분자로 둘러싸인 양이온과 음이온은 서로 끌어당기는 정기적 힘이 약화된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용액 내에 친수성 분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그룹을 갖는 분자는 물과 원활하게 작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은 하이드록실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한 개의 수소 원자와 한 개의 산소 원자 사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OH로 표현합니다. OH, 한 개의 수소 원자와 한 개의 산소 원자를 가진 것을 하이드록실기, OH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카본일기는 탄소와 산소의 이중결합을 가진 기를 카본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본일기, CO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중결합이니까 C와 O 사이에 선을 두 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테르기 등을 갖는 단백질, 그 다음에 핵산 등의 분자들을 용해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내부에 수소 결합을 갖는 분자도 물에 용해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위에 제가 테두리를 붉게 표현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은 수산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산기. 이게 이제 바로 말하는 하이드록실기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이야기하는 하이드록실기가 바로 수산기, OH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R, 뭔가 와서 붙는 겁니다. R, 뭐가 와서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본일기, 제가 좀 전에 CO라 그랬죠. 자, 거기 보니까 제가 빨갛게 탄소 표현을 해놨죠.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이렇게 꺾임이 있는 부분에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거기에는 탄소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에테르기 보니까 RO, OR 돼 있죠. 가운데 보니까 꺾인 분자가 꺾임 있는 부분이죠. 여기는 다 탄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아래에 보니까 인산 1에테르기가 있어요. 여기는 가운데 보니까 P가 들어가 있죠. 이것처럼 탄소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꺾인 표현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탄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려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본일기, 방금 제가 탄소와 산소의 이중결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탄소와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을 형성한 이 탄소는 R 혹은 R- 두 개의 어떤 것들과 결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수산기는 한 개의 어떤 것들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이야기한 세 번째 에스테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테르기는 여기 보니까 탄소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산소가 하나 있는, 카본일기와는 좀 다르죠. 카본일기는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가 이중결합이 되어 있고요. 에스테르기는 COO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쪽 O에는
잔기가 와서 붙을 수 있고 여기에 또 와서 잔기가 붙을 수 있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암모니아기 이건 N이 플러스를 띄므로써 R이 와서 붙는다는 것이고요. 카복실기 우리 카복실기는 COOH죠. COOH 그 중에서 H가 빠져나가면서 여기에 R기가 와서 붙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인산 1에테르기는 인산 P에 산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산소가 장기가 와서 결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산기, 하이드록실 그룹, 카보닐기, 카보닐 그룹, 에스테르 그룹, 인산 1에스테르기, 포스페이트 모노에스테르, 그 다음에 카복실 그룹, 암모늄 그룹, 아미노기죠. 꼭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교과서 25페이지 아래 내용입니다. 이것들은 분자 내에 수소결합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있는 수소결합과 동적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한 물 분자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이온 화합물은 아니지만은 극성을 갖는 유기화합물, 예를 들어서 페놀, 에스테르, 아마이드와 같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이 분자에 대한 정의가 앞으로 내려질 것이고요. 이것들도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5번 수용오행 내에 소수성 분자 작용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줄 무극성이며 이온도 아닌 즉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없는 탄화수소 등의 물질이 물에 거의 용해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분자를 우리가 소수성, 물에 녹지 않는 것, 소수성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오른쪽에 보면은 6번 바로 위에 보면은 볼드체로 소수성 형성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물에 녹지 않는 것들은 저들끼리 모이는 친화력을 가지는 그래서 소수성 분자끼리 응집되는 이런 현상을 소수성 효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6번으로 갑니다. 수용오행 내에서 양진매성 분자, 양진매성이라는 것은 소수성인 동시에 친수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우리가 세포막이 대부분 이런 양진매성을 가진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머리를 가진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게 되니까 친수성 머리 부분은 파란색으로 소수성 꼬리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가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이죠. 대표적인 인지질의 한 종류로서 우리가 세포막을 구성하는 부분에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운데 보니까 로데실 황산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름때를 씻기 위해서 세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세제가 전부 다 양진매성을 가지는 이런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분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원리가 바로 양진매성의 원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들 우리가 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극성머리, 무극성 꼬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26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혼합물을 교반하는 경우에 미셸 단일 분자층으로 둘러싸인 또는 이중층 소포가 형성이 된다. 이런 표현인데 바로 교과서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거기 보니까 A를 보니까 양진매성 분자가 수용액 내에서 형성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 기름 방울에 위에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젓가락으로 아주 세게 접는다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의 단일막처럼 형성되는 경우가 미셸의 경우고 또 왼쪽 아래 것처럼 이렇게 이중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치 세포의 막 구조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이중층 소낭이고 라이포솜 같은 경우가 이런 것이 대표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운데 빈 공간이 생기겠죠. 여기 빈 공간이 생기겠죠. 이 빈 공간은 친수성 공간이기 때문에 물에 녹을 수 있는 물질들을 여기다가 우리가 잡아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말하는 라이포솜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개발된 상품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교과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분자의 탄화수소 꼬리가 평형 배열되어서
서로 반대로 발서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극성 머리기는 물과 강하게 소화되어서 무극성 꼬리 부분으로 이렇게 둘러싸이게 되겠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양침매성 분자 배열인 막 이중층이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4 산염기 평형으로 갑니다. 세포막 이중층 내의 소수성 분자 간의 결합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화학적 반응은 물이 있는 환경에서 일어난다. 당연한 이야기겠고요. 다음 페이지요. 산과 염기의 정의를 빨리 내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충분한 환경에서 산과 염기는 우리가 산이 많다 이러면 강산, 약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수소이온의 농도를 가지고 정의를 내리죠. 그래서 강산 같은 경우에는 수성 환경에서 양성자와 짝짓기로 거의 완전히 해리가 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염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은 H 플러스와 클로라이드 마이너스로 해리가 되겠죠. 그래서 H 플러스의 농도는 수용액 중에 포함된 HCl의 몰 농도와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되겠 것입니다. 그 다음에 NaOH, 수산화 나트륨이라 그러죠. 대표적인 염기입니다. 이와 같은 강염기는 또한 강한 양성자 수용체 OH- 이온과 짝산으로 해결된다.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약산과 짝염기, 예를 들어서 호름산, 아세트산, 락크산, 인산 2수소, 인산 1수소, 탄산이온, 중탄산이온, 페놀, 암모늄이온 이런 것들이 쭉 그림이 나와 있죠. 자주 접할 이름들인데 사실은 양성자 공유체 수용체 개념은 사막에서 그렇게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PK 이런 거 다 생략하고요. 3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요. 그 pH, 산성이나 알칼리성이나 그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예를 하나 짚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오른쪽에 개념 바로 위에 있는 테라그래프 봐주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체는 세포 내의 pH 값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체액의 pH 값은 낮으면 6.5에서 높으면 8 정도의 좁은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벗어나게 되면 산성 환경, 알칼리성 환경으로 빠지면서 세포 내의 항상성이 해리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정상 혈액은 7.4 정도로 아주 좁은 범위에서 일어납니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인간 세포 내 pH 값과도 또 유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pH가 6.4 이하로 떨어지거나 혹은 7.8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세포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혈액의 pH가 7.2 이하로 낮아지는 것은 특히 이제 산성 환경이 더욱더 위험한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은 응급 상황이다. 이것에 말하는 응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제 응급실로 실려가야만 하는 아주 극단적인 병기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pH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산증, 특히 이제 우리가 케토 산증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또는 대사성 산증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케토 산증은 기아 상태 또는 1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발병할 수가 있고요. 대사성 산증은 신장 기능의 손상으로 체내에 있는 산성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는 환자에게서도 발생합니다. 또한 폭음이나 장기간의 격렬한 운동 등을 통해서도 약한 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케톤 산증 한번 정의를 내리고 갑니다. 우리가 케톤체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에서 앞으로 종종 등장할 것입니다. 케톤체라면 이 세 가지입니다. 아세톤, 비교적 구조가 좀 간단해요. H2C가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거의 산소와 결합이 되어 있죠. 물론 가운데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탄소가 있겠죠. 이게 우리가 아세톤 하는 거죠. 케톤의 대표적인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베타 하이드록시뷰티레이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톤, 아세테이트,
베타 하이드록시 뷰틸레이터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주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케톤체, 케톤체이라면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OH가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케톤체가 각각 두 개 붙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기 탄소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 탄소 역시 마찬가지로 탄소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의 또 다른 케톤체에는 탄소가 이탈되어서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베타 하이드록시 뷰틸레이트는 산소가 있는 부분에 H가 하나 더 들어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름 아세톤, 아세토아세테이트, 그 다음에 베타 하이드록시 뷰틸레이터. 여기 바로 케톤체입니다. 우리 몸의 케톤체 이름 세 가지예요. 자, 케톤 상점을 봅니다. 당뇨병, 기아, 또 우리 교과서에 이야기했듯이 과도한 알코올 섭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태입니다. 그래서 몸속에서 케톤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것들이 과량으로 증가하고 산도가 떨어지는 상태, 즉 산성화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혈액의 산도가 완충 용량, 조절할 수 있는 용량 범위에 벗어나는 경우에 혼수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케토시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케톤체가 혈액 중에 증가하여서 오줌 중으로 생성, 축적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생성은 뇌하수체 및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 수술되고 또한 간의 글리코겐이 감소가 되면 많아지는 과정을 케토시스라고 그러고 이 케토시스의 과정에서 이런 케톤체의 양이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케톤 산증을 우리 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특히 이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산성 환경에 빠지기 쉬운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결국은 이제 혈당 양의 증가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부수적인 현상들이고요. 우리 몸의 전신에 아주 치명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제시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3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2-5쪽으로 갑니다. 수용액 내 매크로이온 사이의 상호작용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제목으로. 자, 핵산과 같은 중합 양성 전해질, 중합 폴리머고 양성 전해질, 그 다음 단백질과 같은 중합 양성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크로이온, 자, 이온이라 그러면 하나의 그 원자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덩치가 큰 것들도 이렇게 이온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큰 이온, 매크로이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물질들의 수용액 내에서 순수한 전하는 pH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데요. 이러한 전하 입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인력 또는 청력의 정전기력은 결국은 용매 내에서 매크로이온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옆에 보게 되면은요, 그림 2-3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이온이 상호작용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DNA와 DNA 사이, DNA 가닥은 전부 다 네거티브, 양성보다도 음성 이온을 많이 외부로 도출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단백질은 양성 이온을 가지는 아미노산들이 양성기가 외부로 도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DNA와 DNA 사이에는 음전하와 음전화 사이는 서로 이렇게 반발력을 나타내는 반면에 양전하와 음전화인 단백질과 DNA가 같이 공유하게 되면은 이것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 즉 인력이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특별한 그림은 아니고요. 다음 37페이지로 갑니다. 37페이지 보게 되면은 요 이야기 나와 있고 아마 우리 교과서 중에서도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룬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왼쪽 부분만 여러분들이 쭉 한번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걸로 다음 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쪽